와, 가로바에다가 이렇게 받쳐서 올리고. Let's fall deep down in love. Don't think twice now. You got things to prove. 'Cause when I saw you, there was nothing else. Don't let me down. Let's fall deep down in love.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맨TV 양승호입니다. 오늘은 캐스퍼를 가지고 나왔는데 캐스퍼의 차박 캠핑 그리고 루프탑 캠핑의 혁명을 보여드릴 거예요. 굿맨 채널에서 단독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자 바로 이 제품입니다. 도메틱의 무려 이름 없는 중국산 브랜드 아니고 도메틱입니다. 여러분 스웨덴 브랜드, 스웨덴의 명품 캠핑 브랜드 도메틱이고, 바로 가로바는 툴레, 스웨덴의 명품 툴레 가로바에 올리는 루프탑 텐트, 에어 텐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저도 그렇고 캐스퍼로 캠핑을 하고 싶었는데 차박 캠핑도 힘들고 좁아서 짐 싣고 오토 캠핑 가자니 짐도 많이 안 실리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레이로 갔는데, 레이는 안에도 넓고 루프도 넓기 때문에 루프탑 텐트도 설치를 할 수가 있지만 차박 캠핑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캐스퍼는 차박 캠핑도 안 되고 루프탑 텐트도 안 됐어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도메틱은 루프탑 텐트입니다. 루프탑 캠핑이 이제 가능해졌어요. 자, 설치하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혼자 올리면 돼요.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가로바에다가 이렇게 받쳐서 올리고, 와, 루프탑 텐트를 이렇게 혼자 잘 올릴 수가 있어. 끝. 이렇게 하고 이제 아래쪽에 4포인트 고정이 좀 끝입니다. 자, 이렇게 성인 남성이 혼자 들고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뭐 혼자 할 필요까지는 없고 둘이 하시면 더 수월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혼자서도 할 수가 있다. 여자친구가 기우뚱거리는 거, 와이프가 혹은 뭐 부모님께서 기우뚱거리는 것만 잡아줘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루프탑 텐트를 혼자서 올리고 난 뒤에는 이렇게 간단한 작업대가 없어도 돼요. 그냥 간단한 테이블이나 의자만 있어도 되고, 자 여기 보시면 공구가 없어요. 무공구 시스템이에요. 공구가 집에 없는 분들도 있거든. 근데 공구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고, 이게 볼트는 50mm 짜리만 들어있는데 이게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뭐 여기서 손 조일 때는 편하고 좋은데, 예를 들어 앞쪽에서 지금 썬루프가 있는 타입의 캐스퍼인데 썬루프랑 간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썬루프를 안 열었을 땐 상관없는데 썬루프가 이렇게 올라오는 타입이거든요. 요거랑 간섭이 생길 수가 있어서 요걸 이제 업체에다 의뢰를 하시면 요 시스템 말고 이제 전용 별도의 다른 전용 브라켓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썬루프를 열더라도 간섭이 없고, 이제 이 자체를 이런 나풀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고리 같은 것도 또 새로 설치가 되고요. 일단 설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레탄 마감재도 있어요. 여기 가로바에다가 이렇게 할 때, 조일 때 얘가 가로바 손상되지 말라고 이렇게 우레탄 커버 같은 것도 나옵니다. 되게 두꺼워요. 한 0.2T 정도 됩니다. 이 브라켓을 두 개를 여기 레일에다 넣고, 자 이렇게 하나만 대충 이렇게 걸어 놓고, 이 한쪽이 이제 손이 자유로우니까 이때 이제 요 스프링 와샤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스프링 와샤를 먼저 두 손이 자유롭게 해서, 이렇게 해서 수평을 본인이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양쪽을 동일하게 조여주시면 좋아요. 한쪽이 너무 조이게 되면 한쪽이 좀 안 들어가니까 이게 양쪽을 동일하게 조여주시면 좋고, 공구가 없어도 돼서 진짜 편하네요. 그리고 캐스퍼는 이렇게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도 뭐 사다리 같은 거 딱히 필요 없이, 뭐 받침대도 필요 없이 그냥 서서 이렇게 작업이 되니까, 키 작으신 여성분들이라도 뭐 남자친구나 남편 조금의 도움 받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조이는 거는 그냥 이제 더 이상 안 좋아질 때까지 그냥 대충 조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네 군데 포인트를 다 대충 조여야 됩니다. 세게 조이면 안 돼요. 대충 조이고 난 뒤에는 이렇게 정면에서 먼저 텐트를 바라보세요. 자, 이렇게 정면에서 캐스퍼를 바라보고 텐트 위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텐트가 지금 운전석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거든요. 앞에서 보고 이렇게 밀어주면 돼. 이 작업을 뭐 혼자 해도 되고 여자친구랑 해도 되고. 더 갈까요? 자기가 더 갈까? 아, 이쪽으로? 오케이. 자기가 괜찮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자친구랑 이제 짝을 맞춰서 하시면 되고, 가운데 정렬은 됐다. 그럼 이제 측면으로 와서, 자, 가운데 정렬은 다 됐고, 이제 이게 여기 안에서도 레일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앞뒤로도 움직일 수 있는데, 앞뒤는 뭐 캐스퍼의 기준으로 캐빈룸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차박이 안 되기 때문에 트렁크를 이렇게 올렸을 때 이 트렁크 스포일러가 있어요. 인스퍼레이션 기준으로 이 트렁크 스포일러가 있는데, 트렁크 스포일러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위쪽에 어떤 텐트를, 이거 말고는 다른 루프탑 텐트를 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앞쪽으로 달게 되면은 캐스퍼 이 루프 위쪽으로도 튀어나와요. 이 텐트는 좀 이따 펼쳐지면 알겠지만 양 옆으로 펼쳐지는 텐트라서 전체적인 비율감도 좋아지고 여기에 이렇게 간섭도 안 받습니다. 근데 앞쪽으로도 루프에 이만큼이나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앞유리 내 이마에서도 안 보입니다, 텐트가. 그래서 이게 큰 장점입니다, 이 텐트가.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제 정렬 다 마쳤고, 이렇게 다 맞춘 상태에서 이제 다시 조여주면 됩니다. 7kg 이상, 7kg 미만 정도 되는 사다리가 있는데, 이 사다리를, 이것도 이제 굉장히 편리하게 퀵 릴리즈 브라켓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밀고 이렇게 하면 사다리 끝. 자, 커버가 안쪽에 FRP 폴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커버를 씌우기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올려주고, 이 키 큰 사람은 좀 더 잘 될 거예요. 제가 키가 좀 작아서 하면은 각이 벌써 삽니다. 이렇게 살고 4개의 포인트. 자, 이렇게 해주면 끝이고, 이제 이동할 때는 텐션 로프를 이런 데다가 이렇게 차량에 따라서 뭐 이런 데다 잠가 주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잠가 주셔도 되고, 그 사용자의 편의성에 맞도록 잠가 주시면 운행 중에도 이렇게 떨릴 일 최대한 없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텐트를 펼 일만 남았는데, 이 루프탑 텐트는 다른 텐트들과 다르게, 다른 텐트는 한쪽 방향으로만 펼쳐집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펼쳐져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래서 폭이 좁고 길이도 짧은데 이렇게 펼쳐지다 보니까 길이가 2.1m가 나오는 겁니다. 한번 펼쳐 볼게요. 자, 먼저 여기 버클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펼쳐지는 대신에 우리가 한 번 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은 있어요. 하지만 차가 낮기 때문에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사다리 달았죠? 사다리 펼쳐서 당겨주면 끝. 여기는 끝. 반대쪽은 그럼 어떻게 펴냐? 이것도 굉장히 이 도메틱의 기술 아니면 아이디어인데, 여기에 이렇게 바가 있습니다. 이 바를 이렇게 해주면 끝이고, 여기는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라서 땅으로 받쳐줄 필요는 없고요. 요게 이제 달랑달랑 거려서 차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 벨크로가 있어요. 여기 벨크로에 묶어주면 끝. 흔들릴 일도 없고. 자, 이렇게만 내려주면 끝이고요. 이 에어 텐트라서 굉장히 좋은 점은 위쪽에 프레임 같은 게 딱히 없습니다. 그 프레임이 다 에어로 들어가는 거라서 이제 여기다가 에어만 채워주면 끝입니다. 이제 에어를 한번 채워볼게요. 자, 그리고 에어 넣을 때는 우리 펌프질 할 필요 없이 도메틱의 최고급 전동 펌프 게일 일렉트릭 펌프를 이 텐트 가격에 그냥 드린다고 합니다. 15psi까지 나오는 이 텐트 말고도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에어 텐트들에서도 이런 펌프 쓰면 좋아요. C가잭 연결한 상태이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바람 넣는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게 힘드니까 여기 신발 주머니거든요. 신발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하고 이제 시동을 걸어도 되고 키온을 해도 되고, 그리고 이 방향이랑 위치 이런 거 딱히 신경 안 쓰고 설치를 했는데도 이 운전석 문이 자유자재로 열립니다. 걸리는 게 없어요.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타고 내리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을 만큼 열리고요. 자, 키온을 하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와요. 켜주면 9psi. 시끄러우니까 어디 커피 한잔하고 와도 돼요. 다 들어가면 자동으로 멈춰집니다.
와, 신기하다. 와, 작동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펌프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텐트는 다 펴졌고요. 공기가 다 들어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펌프도 종료돼서 정말 커피 한잔 하고 와도 됩니다. 너무 편리하다. 그래서 그냥 빼줘도 공기가 따로 새지 않아요. 커버 이렇게 잠가주면 텐트 설치 1분 만에 끝. 자, 여러분 이제 텐트를 펼쳤으니까 텐트 안에 보여드릴게요. 일단 신발장, 여자친구 신발, 제 신발 다 넣을 수 있어요. 자, 제 신발 이렇게 들어가고 여자친구 신발 들어갑니다. 여자친구 어그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장 같은 경우는 레일이 있어서 이렇게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제가 올라왔고요. 문을 보면은 문이, 자, 제가 일단 문을 닫아 볼게요. 자, 문을 대충 닫아 보면 문이 이렇게 지금 닫히고 이렇게 메쉬망으로 열려요. 우레탄 창은 따로 없는데 우레탄 창 같은 건 뭐 겨울에는 딱히 이걸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우레탄 창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또 제작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이중으로 열린다는 거. 근데 이 굉장히 두꺼워. 역시 이 스웨덴의 프리미엄 브랜드 도메틱이 만들었다 보니까 이 천 자체의 무게가 상당합니다. 두께가 상당해요. 두께가 천 자체의 두께가 진짜 두꺼워가지고 뭐 물 같은 거 장마철에도 물이 셀 일은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잠가주고, 자,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면은 양쪽으로 포켓이 두 개 있어요. 여자친구 폰, 내 폰 따로 보관해야죠. 그리고 끝쪽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양쪽 4개의 수납함이 있고, 그리고 매트를 보여줘야 되는데 매트가 두께가 와 엄청납니다. 매트는 약 3cm 정도 되어 보이고요. 그 밑으로 더 중요한 게 그 밑으로 이렇게 허니콤 구조의 이런 매트가 하나 깔려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통풍도 잘 될 뿐더러 결로가 생겼을 때 곰팡이 썰지 않도록 이런 이제 고급스러운 매트가 역시 도메틱의 제품이기 때문에 들어있고요. 양쪽으로도 이렇게 메쉬창이 들어가 있는데 메쉬가 정말 촘촘해요. 아무래도 카라반 같은데 많이 이 도메틱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역시 텐트도 그런 노하우가 잘 적용이 돼서 만들어진 것 같고, 이 에어 기둥이 여러분 소리가 장난 아닙니다. 진짜 무슨 쇠파이프 두드리는 그런 소리가 나고, 또 위쪽으로도 수납함이 있어요. 이 그물 수납함이 있는데 여기다가는 이제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올려도 되고, 약간 무거운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 올려놓고 자도 되고, 옷 같은 거 벗어서 올려도 되고, 이렇게 안경 쓰시는 분들 안경 올려도 되고요. 이런 수납함이 한쪽으로는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이게 또 메쉬 커버가 있어요. 그래서 통풍이 이 사방 플러스 위쪽까지 해서 4+1 5군데서 통풍이 되다 보니까 여름에 정말 시원하게 이 통풍이 잘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퍼도 잘 보시면 굉장히 두꺼운 걸 썼어요, 코를. 그래서 내구성도 좋을 뿐더러 사용자가 그냥 이렇게 막 해도 돼서 편해요. 막 해도 뭐 찢어지거나 코가 나가거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데 마감을 보시면 실링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아니면 뭐 눈이 와도 이런 데로 습이 침투해서 물기가 떨어지는데 실내로 그럴 일이 없을 것처럼 굉장히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누워 볼게요. 자, 이게 사이즈가 퀸 사이즈 정도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퀸 사이즈. 그래서 요거를 좀 오래도록 편하게 사용하실 분들은 퀸 사이즈 매트를 따로 올리셔도 되고, 퀸 사이즈 매트리스 커버를 여기다 씌우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자, 일단 높이 자체는 제가 맨 위로 올라와 보면 한 이만큼이 남아요. 지금 이만큼이 남습니다. 제가 반대로 누워 볼게요. 자, 제 기준으로 누웠을 때 이만큼이 남아요. 지금 한 50cm 가까이 남기 때문에 길이로는 한 210m 정도가 나오고 210cm 정도가 나오고, 폭으로도 제가 눕고 뭐 한 명 더 눕고 아이 정도 한 명이 혹은 날씬한 여성분이, 그러니까 여자 둘에 남자 하나 정도는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앉아서도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위에 공간 충분하죠. 그리고 뭐 무릎도 꿇을 수 있고요.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 도메틱 텐트입니다. 스타렉스나 레이처럼 뭐 위에 캐빈룸이 긴다거나 그런
차량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캐스퍼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캐스퍼의 지금 운전석이 제 눈 밑에 있고요, 캐스퍼의 트렁크가 제 눈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캐스퍼 위에 있는데 이렇게 큰 공간, 이렇게 크고 넓은 공간이 캐스퍼 위에서 있을 거라고는 지금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게 현실이 되었어요. 자, 심지어 지금 제 차는 휠베이스가 길어진 캐스퍼 EV도 아니고 저는 캐스퍼 초창기에 출시한 인스퍼레이션 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캐스퍼에도 다 가능한 거예요. EV 모델도 다 가능하고요. 이렇게 루프탑 텐트가 가볍다 보니까 이동이 자유로워요. 이동이. 그러니까 텐트를 펼쳤는데 아, 여기 자리 좀 별론데? 그래서 옮길 수가 있잖아. 근데 다른 텐트들은 그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얘는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가벼운 장점이죠. 캐스퍼 진짜 프로그램이 캐스퍼 진짜. 자, 여러분, 이렇게 이 도메틱 에어 텐트 TRT 140 에어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리를 옮기는 게 굉장히 용이해요. 왜냐하면 텐트 자체가 아주 가벼운 40kg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떠한 저항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게 너무 무거우면 차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런 루프렉 같은데 무리가 올 수가 있거든요. 이 천장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40kg밖에 안 돼요. 중학생 여성분들 정도밖에 몸무게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루프에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프로드를 이렇게 타고 다녀도 그냥 내가 원하는 장소에 펼쳐놓고 아, 여기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 이렇게 자리를 옮길 수가 있어요. 이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도메틱의 루프탑 텐트 보여드렸고요. 철수하는 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철수하는 법도 굉장히 쉬워요. 자, 에어 텐트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에 쪽에 밸브만 풀면 지금 소리 나요. 바람 빠지는 소리. 와, 좀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밸브만 열어놓고 접으면서 그냥 자동으로 바람이 빠지게 되는 시스템이고, 뭐 위에 딱히 정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만 여기 이렇게 끝으로만 이렇게 접어주면 끝입니다. 이 루프탑 텐트는 이런 삐져나온 것들이 어쩔 수가 없이 생깁니다. 근데 캐스퍼다 보니까 이렇게 내 키가 닿는 부분에 다 있어요. 자, 이 부품을 다시 이렇게 밀어 넣으면 돼요. 끝. 반대쪽은 사다리 벨크로 체결해주고, 벨크로도 길게 했다가 조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끝이고, 일반 루프탑 텐트들에 비해서 삐져나오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삐져나왔다고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자, 이 커버로 보자기처럼 감싸면 끝입니다. 키 작으신 분들도
자, 이렇게 하면 끝. 자,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캐스퍼의 뭔가 다른 루프탑 텐트들 보면 산타페 위에 올라가 있어도 뭔가 뭐 위에 오봉 올린 것처럼 되게 그 가분수적인 느낌이 너무 싫었거든요, 저는. 근데 보시면 딱 그 비례감이 이렇게 언밸런스하지가 않고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 비율이 너무 안정적이고 캐스퍼에 너무 오바스럽지도 않으면서도 이제 캐스퍼보다 큰 차는 다 되는 거죠. 뭐 스파크도 되고 레이도 되고 모닝도 되고 다 됩니다. 비율이 정말 너무 인상적이야. 이 옆모습도 그렇고 너무 길지도 않고 앞에서 봐도 비율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그냥 루프박스 까리한 거 약간 한 개 올린 느낌? 자, 높이가 이렇게 올려도 캐스퍼 기준으로 2.2m가 안 돼서 지하주차장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주행 한번 해볼게요. 어떤 무거운 40kg짜리 뭐가 올라가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네. 자, 일단 루프탑 텐트를 설치를 해서 한번 달려봐야죠, 여러분. 달려봤을 때 제가 다른 차량에도 써봤기 때문에 풍절음이 있는지, 그리고 차량의 움직임이 좀 굼뜨는지, 아니면 연비가 조금 안 좋아지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루프탑 텐트는 무겁냐 안 무겁냐가 가장 이제 결정적인 요인인데, 이 루프탑 텐트의 장점은 뭐냐면, 지금 대부분에 나와 있는 루프탑 텐트들은 모두 다 무게가 60kg 초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하러 들어가면 조그만한 검사소에서도 검사를 안 해줍니다. 왜냐면 60kg 초과하기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루프탑 텐트는 사다리랑 가로바랑 다 포함해도 50kg가 조금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가능한 루프탑 텐트인 거죠. 자, 그렇게 가벼운데도 보여드린 것처럼 상품성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 프리미엄 도메틱에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지금 90kg를 가고 있는데도 딱히 풍절음 전혀 모르겠어요. 뭐 펄럭펄럭이거나 해서 들어오는 그런 소음 같은 거 전혀 모르겠고요. 고속의 바람에 차가 휘청인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루프탑 텐트 장착 안 한 것처럼 잘 나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성인 남성 혼자서도 설치가 가능한 경량, 초경량 프리미엄 루프탑 텐트이기 때문입니다. 와, 지금 에어컨까지 틀고 더워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힘들거나 그런 거 전혀 모르겠습니다. 차가 뭐 RPM을 더 쓴다거나 바람 저항이 좀 많이 생겼다거나, 바람 저항은 이 루프탑 텐트를 올림으로써 조금 더 생기긴 하지만 그게 연비에 줄 만큼의 그 무게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연비의 영향을 0.1kg 정도밖에 안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